부자탐사대입니다. 오늘은 돈화당이라는 곳에서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점심 먹을 때 돈가스 먹을래, 제육 먹을래 이 고민을 한 번에 날려줄 굉장히 신기한 곳인데요. 오늘은 돈화당 브랜드의 박상민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돈화당이라는 브랜드 네네.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보나당이라는 브랜드는 돈가스와 그 직화 볶음 요리를 같이 콜라보로 만들어서 동양식의 돈가스와 한국식의 직화 요리를 같이 만들어낸 차별성을 가진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컨셉이 이제 너무 좋은 곳이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창업 아이템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돈화당은 기존의 브랜드의 그냥 단순한 확장인지 네네.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그런 철학으로 만드신 건지 그게 네. 좀 궁금해요. 사실 그 도나당은 그 단순히 이제 브랜드를 확장하자라는 의미보다는 네네.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음. 그런 외식 철학의 그 정점에 있는 시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과거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3년간 외식업에 있었고요. 또 외식업에서 이제 네네. 석박사도 하고 또 음. BBQ나 CJ에서 15년 이상 실무 경험을 좀 쌓았거든요. 그런 네네네.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많이 배웠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도 이제 창업을 하고 또 뿌양기라는 브랜드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또 대부분 남자들이고 아. 그래서 점심시간에 맨날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돈가스와 제육이라던가 그렇죠. 뭐 쭈꾸미라던가 네네. 뭐 갈비라던가 뭐 김치 삼겹 같은 음. 그러한 볶음이 같이 돈가스와 어우러지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희가 진짜 제대로 된 한국식 돈 돈가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뭐 돈가스를 다루는 곳을 몇 군데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몰이나 이제 음. 푸드코트에 가면은 어디든지 돈가스가 가장 인기가 많거나 무조건 가장 있죠. 많이 맞아요. 픽하는 아이템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돈가스를 가지고 단순 확장이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우리만의 돈가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네. 생각이 있었고 네. 또 자신이 있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오랜 기간 20년이 넘는 세월을 요식업계에 계시면서 쌓아왔던 그게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230여 개의 배달 중심 매장을 네.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배달 시장은 요즘 좀 어떤가요? 배달 시장은 네. 뭐 과거 그 코로나 때 그 시기랑은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팬데믹처럼 급성장하는 시대는 좀 지났고 네네. 이제는 좀 정리의 단계에 들어선 좀 과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소비자 평가는 더 까다로워지고 단순히 이제 편리함만으로 선택받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브랜드력과 또 운영 시스템이 탄탄한 곳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배달 중심 사업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 입지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네. 소규모 인력으로도 운영 효율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상권의 분석과 타겟의 분석을 통해서 고객 분석이 용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반대로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는 지금 최근에 이런 플랫폼들의 수수료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의 부담에 대해서 더 큰 매출을 올려야지만이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건 사실이고요. 네네. 또 고객과의 그런 물리적 접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리뷰에 대한 관리, 그리고 별점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아주 민감한 평가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판매 채널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브랜드의 경험의 한 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고객이 배달로 주문하더라도 좀 정성스러운 포장이라던가 일관된 맛을 유지하고 또 고객 응대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지만이 잘 해나갈 수 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배달을 하느냐 음. 하지 않느냐보다는 지속 가능한 브랜드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돈가스 프랜차이즈 하면은 제일 유명하고 많이 있는 게 백소점이잖아요. 돈화당은 어떤 차별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실제로 백소전 같은 경우는 좀 트렌디한 일식 돈가스를 캐주얼하게 풀어낸 브랜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반대로 저희 도나당은 그 한국식의 돈가스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돈가스의 직화 요리를 같이 함께 즐긴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브랜드 컨셉에 있어서는 따뜻한 한국식 정서를 같이
느끼게 해주자. 네. 그래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좀 더 한국적인 느낌을 음. 좀 살리려고 노력을 좀 했고요. 네네. 편안한 그런 감성을 담아내는 한국식 경양식 돈가스를 트렌디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네.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뉴 구성에 있어서 두 가지 스타일이 같이 그렇죠. 믹스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식 돈가스의 강점인 그런 바삭한 식감은 살리고 또 경양식 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경양식 소스와 밥과 샐러드, 네. 스프 네. 뭐 이런 것들을 주면서 좀 더 친숙함을 같이 가져가자. 그러니까 일본식의 강점과 또 한국식의 친숙함을 같이 가져가자라는 게 가장 컸고요. 네네. 거기에서 돈가스만 먹었을 때 느끼할 수 있는 것들을 직화 요리, 제육이라던가 네. 쭈꾸미라던가 네. 갈비라던가 김치 삼겹 같은 그런 볶음을 같이 먹으면서 이거를 쌈에다 같이 싸 먹을 수도 있게 하고 비벼 먹거나 이런 또 재미를 또 주면서 네. 한국식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시그니처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성이 보이는 그런 매장으로 그러네요. 고객들의 이런 응대하는 서비스라던가 네네. 포장하는 디자인이라던가 인테리어의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객들의 한식에 대한 트렌디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리고 저희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거는 고객한테 기억에 남는 브랜드가 되는 거다. 네네. 그래서 트렌드하기보다는 오래가는 브랜드로 만들자라는 네네.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일식 돈가스, 경양식 돈가스 소비자들이 각각 이제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만드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한번 먹어보면서 실제로 어떨지 또 이게 네. 중요하니까 한번 맛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도나당의 대표 메뉴 미남 반상입니다. 남성을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만든 메뉴인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경양식 돈가스, 그다음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육, 밥 여기 있고요. 여기 보시면 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밥하고 이렇게 쌈으로 해가지고 드실 수도 있고요. 여기는 경양식집 스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특이한 비주얼을 하고 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맛이 제일 중요하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네. 이게 일식의 두꺼운 그런 고기가 전혀 아니고 한식의 얇은 베이스의 그런 건데 그거 장점은 푹 젖어 있으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돈가스네요. 또 저희가 이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벼 먹기 하면은 이제 다른 저희가 플레이트를 줘요. 그러면은 이제 제육과 밥을 넣고 비벼 네. 먹으면서 돈가스를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제육덮밥과 돈가스를 그렇죠, 먹을 거냐, 그렇죠. 또는 쌈을 싸서 돈가스 넣어서 먹을 거냐.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죠. 굉장히 이제 조합이 다양합니다, 이게. 네. 그러면 제육은 어떨지. 고기를 좋은 거 쓰시나 봐요. 예, 네. 고기를 저희가 또 직화로 저희가 볶기 때문에 불맛을 최대한 불맛이. 입혔습니다. 네네. 알려주신 대로 쌈 한번 가봐야 되겠죠? 네. 쌈 좋아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약간 쌈밥 느낌인데 엄청 맛있는 것만 골라 넣은 그런 쌈밥 느낌이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와사비도 넣으셔도 와사비. 되고요. 네. 와사비도 저희가 유자폰주로 새로 저희가 직접 만든 그런 와사비라고 보시면. 같이 먹으면 이런 맛이. 네. 근데 여기가 재방문율이 되게 높겠는데요? 가까운 분의 경우는. 그렇죠. 가격이 저희가 또 저렴한 네네네. 편이고 구성에 비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시던 뭐 3, 40대 남자분들은 거의 매일같이 오시는 분들도 많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네. 회사가 여기랑 가깝다면 저 같으면 되게 자주 올 것 같아요. 약간 질리지 않는 맛이라고 할까? 너무 맛있습니다. 대단한 메뉴 구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도나당의 또 하나의 시그니처 메뉴인 미녀 반상. 아까 미남 반상은 남성들의 최애 메뉴 돈가스와 제육이라면 이번에는 좀 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구성이에요. 네. 보시면은 이제 돈가스도 그냥 돈가스가 아니라 치즈 돈가스. 여기는 쭈꾸미. 그래서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좋아하시는 거고요. 이 세팅은 비빔밥 컨셉입니다. 아까 이제 미남 반상은 쌈 컨셉이었고 요거는 이제 비빔밥은 여기다가 햄이랑 나물이 있어요. 그래서 밥이랑 이렇게 다 넣고 섞어서 먹어본다.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 돈가스가 제일 중요하니까 치즈 돈가스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요. 이것도 너무 맛있고요. 치즈 돈가스는 특히나 좀 더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매콤한 맛도 좋은데 불맛 입힌 것도 너무 지금 잘 어울립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비벼서 한번 드셔. 네, 비빔 세트니까 이번에 또 한번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밥 넣고 쭈꾸미도 넣고. 쭈꾸미 넣고 네. 돈가스를 반찬으로 먹는 게 최상일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그 후식 느낌도 있는데요. 네. 쭈꾸미 막 먹고 나서 남은 불판에다가 막 밥 볶아 먹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 이렇게 하고 반찬으로. 갔어요.
너무 좋은데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설계가 잘 돼 있네요. 또 이걸 하면서 고객들이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게 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이번에 먹어볼 거는 또 이제 별미 화산 치즈 함박스테이크. 왜 화산인가요? 콰트로 치즈거든요. 네네네. 네 가지 치즈가 들어있어요. 아. 이 치즈를 화산처럼 이렇게 흘러내리게 주고 용암처럼. 저희가 용암처럼 그래서 네, 화산 비주얼이 치즈라고. 그래서 이름만 듣고 매운 거 아니야? 이랬는데 비주얼이었군요. 네네. 자, 그럼 함박스테이크 또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네. 네, 애들 또 밥 먹기 싫어할 때 데리고 오면 또 잘 먹을 수가 있는데 노란 치즈가 아주 네, 맛있게 보이는. 이 체다 치즈, 네네네. 이 콰트로 치즈가 이 돈가스 소스랑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런 치즈는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 상당히 맛있고 잘 어울리는데요. 치즈가 튀기네요. 네. 맛있는 함박스테이크 전형적인 맛이야. 근데 소스도 뭐 아까 그 맛있는 소스인데 이 꽈트로 치즈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풍미를 살려주고 맛있습니다. 이건 진짜 어린이들이 환상할 맛인데요. 좀 매니아층이 좀 많은 메뉴입니다. 하루에 한정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너무 맛있네요. 치폴레 소스거든요. 매콤한 마요 소스예요. 좀 느끼할 수 있으니까 네네. 매콤한 거로. 요 함박 스테이크를 이제 여기다 찍어 먹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예. 저도 한번 한번 찍어주세요.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다 먹고 두 네. 번째 거 먹을 때 네네. 요거 찍어 먹으면은 매운맛이 예, 나니까 좀 달달한 괜찮겠다. 맛이요. 네. 너무 의외의 또 맛이었습니다. 한정 판매 너무 좋은데요. 네. 맛은 너무 좋은 거를 확인을 했는데 프랜차이즈를 오픈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비용. 요거를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돼지고기 원가가 오르면은 운영이 잘 될까? 그게 제일 걱정이실 텐데요. 원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그 몇 년간 돼지고기를 포함한 식재료 원가가 음. 많이 오르고 있는 네네. 상태라서 외식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그 돈가스처럼 고기 음. 중심의 메뉴는 원가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도나당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원가 절감 차원이 아니라 가치 대비 효율을 높이는 구조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공동구매 시스템을 활용해서 단가의 협상력을 높입니다. 저희가 네. 기존의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고 네네. 대규모 물량 계약을 통해서 개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힘을 쓰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조리 수율을 조금 음.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돈육을 저희가 공장에서 손질을 해가지고 돈육을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로스를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커팅해서 나올 수 있는 손실 부분을 최소화해가지고 수율을 높이면서 원가를 최대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네네. 그 메뉴 구성에 있어서 돈가스와 또 면을 구성을 하고 또 원가율이 좋은 메뉴를 구성을 해가지고 네네. 원가가 높은 메뉴에 의존하지 않고 네네. 다양한 메뉴를 통해서 전체적인 원가 구조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품목의 품질을 지키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네. 인건비를 절감시키면서 원가를 줄이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지불하는 금액 대비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고객이 이 정도면 낼만하다라고 하는 이제 경험 설계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포장이라던가 매장 분위기, 소스의 퀄리티 이런 디테일들을 신경을 쓰고 있고요. 네. 원가 관리는 단순히 그냥 덜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 가능한 외식 브랜드를 만드는 가장 네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도나당은 이제 최고의 인기 메뉴, 고민되는 거를 같이 먹을 수 있다. 네. 이걸 제공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가치여가지고 가격 저항감은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25평 매장을 기준으로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인력 구성, 인건비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한 20평 정도 규모를 가지고 그렇죠. 좌석수를 한 30석 정도 가져가는 매장으로 저희가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인력 구조 같은 경우는 보통 3명에서 3.5명 정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튀김 쪽 돈가스를 맡는 인력과 네. 직화 볶음을 맡는 인력 그리고 이제 홀에서 음식을 빼주는 인력 네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음식을 셀프 배식하고 셀프 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총 3명의 인력이 있고요. 네. 거기에 설거지나 주방 보조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바쁜 시간에 투입되는 정도 3명에서 3.5명 정도의 인력을 네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 경영이 가능한 경우면
식구들 나눠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주방 인력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주방 인력을 구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현장에서 가장 그 현실적인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주방 인력을 구하는 어. 구인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음. 운영 구조의 문제로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분들이 오래 하지 않고 음. 빨리 그만두고 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힘드니까. 예, 힘드니까죠. 어. 그러면 힘들지 않게 해주면 아,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오래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네네. 했는데요. 조리하는 시스템을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음. 반조리 시스템이라던가 반조리. 2, 3분 내로 끝낼 수 있는 단순화된 조리에 대한 시스템 이런 네네. 것들을 운영하는 음. 구조로 하고 있고요. 네네. 초보자들도 누구나 바로 익힐 수 있도록 이런 레시피나 이런 네네. 교육들을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네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위생적이고 좀 더 네. 안전하게 그렇죠. 좀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 네네.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나 소통을 하는 부분들도 직원들의 근속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네네. 부분들까지도 점주님께 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는 구조를 바꾸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도나단 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의 가맹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안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요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너무 많잖아요. 서로 막 자기 거 하면 돈 쉽게 벌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야, 이런 브랜드는 걸러내자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이런 창업은 음.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지만 그렇죠. 잘못된 브랜드 선택은 큰 손실로 본인의 재산을 다 날릴 수 있는 네. 그런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게를 고르지 말고 시스템을 골라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맹점 수를 늘 강조하는 브랜드들이 있고 몇백 개가 늘어났다. 네.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가지고 늘어날 수 있지만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매장이 오픈하고 매출은 큰데 실제적으로 수익이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수익률을 공개하지 않고 매출만 공개하고 매장 수만 공개하는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버는지를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고정비라던가 로열티라던가 원가 구조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회사가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오픈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지, 또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네네. 찾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좋은 브랜드를 고르기 위한 체크 항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네네네. 얼마의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얼마의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공개하고 있는지, 네네. 그리고 정보공개서의 평균 매출과 순이익을 잘 공개하고 있는 브랜드인지, 네네. 또 교육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또 오픈할 때 오픈 지원이라던가 오픈을 해서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오픈바이저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영상이라던가 책자의 매뉴얼이 잘 잡혀 있어서 이걸 잘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맹점의 그런 이탈률이 높지 않은지, 폐업률이라던가 재계약률은 어떤지, 상권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로컬 스토어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름에는 또 장사가 안 되는 브랜드 있고 겨울에 장사가 또 안 되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네. 그런 데는 계절 상품을 잘 출시할 수 있는 그런 메뉴 개발력이 있는지, 네. 그리고 브랜드가 배달과 또 홀을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팬데믹 같은 그런 상황이 네. 와도 우리가 배달이나 포장에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브랜드를 볼 때 또 하나는 얼마나 구매 빈도가 높은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을 먹냐, 두 번을 먹냐, 네네. 한 달에 한 번을 먹는 아이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고를 때는 구매 빈도수가 어느 정도 나와주는 브랜드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브랜드가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다. 네.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철학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오늘은 돈가스와 직화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기발한 메뉴 구성을 가지고 있는 돈화당에 와서 저희가 이제 대표님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와서 얘기도 듣고 또 음식도 먹어보니까는 돈화당은 굉장히 창업할 만하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지점이 아직 많이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가맹점 문의를 해주시면 또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돈화당 돈가스 전문 브랜드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자탐사대였습니다.